여러분, 실버타운에 대해 들어들 보셨나요? 세상이 참 많이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TV에서는 노인들의 천국처럼 홍보하는 실버타운이라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한 오늘날이죠. 하지만 오늘 사연을 들어보시면 실버타운이 과연 진짜 좋은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실버타운을 3개월 정도 경험해 보신 김명숙 씨의 사연입니다. 짧은 사연이지만 실버타운을 한 번쯤 생각해 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자, 사연 시작합니다. 올해 79세 김명숙 할머니는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세 자녀를 모두 키워냈고 손주까지 봤으니 할아버지와 함께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는 게 남은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꿈은 이루지 못하게 됐죠. 자녀들은 각기 다른 도시에서 바쁜 삶을 살고 있어 김명숙 할머니는 혼자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집안을 정돈하는 오랫동안 해왔던 일과도 이제는 할아버지가 없으니 명숙 할머니는 지루하고 쓸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또한 세월이 지나면서 젊은 아이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 몇 명만 남은 시골의 마을도 명숙 씨의 외로움에 한몫했죠. 작은 텃밭을 가꾸고 음식을 만드는 것도 이제는 지겨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실버타운에 대한 TV 속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고급 시설과 편리한 커뮤니티, 다양한 동아리 활동, 광고 속 화려한 문구들이 할머니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라면 외롭지 않게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을까? 할머니는 실버타운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식들도 할머니에게 여러 정보를 조사해 알려주기 시작했죠. 보증금과 월납부 비용이 꽤 비싸네. 할머니는 예상보다 높은 비용에 잠시 망설였지만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자식들의 도움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버타운의 입소 자격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80세 이상은 신규 입소가 불가능하고 혼자 거동할 수 없거나 치매가 있는 사람도 입소할 수 없다니. 매년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더 이상 실버타운에 머물 수 없다는 규정은 할머니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왜 있는 걸까? 나이 들고 몸이 아파서 실버타운에 들어가려는 건데.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상담 직원의 끈질긴 설득 끝에 할머니는 결국 실버타운에 입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실버타운에 도착한 첫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입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건물과 잘 가꿔진 정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하며 안내했죠. 어서 오세요. 여기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어르신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김명숙 할머니는 기대에 부풀어 실버타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도 행복했죠. 여기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명숙 씨는 가슴 속에서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실버타운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식당, 헬스장, 수영장, 커뮤니티 센터 등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요리 동아리에 가볼까?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신선한 자극을 주었고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죠. 여기서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는 점점 불편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매 끼니마다 격식 있는 차림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격식을 차려야 하지?
할머니는 편한 복장으로 식당에 갔다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저 할망구는 왜 항상 후줄근한 옷만 입고 다니는 거야? 다른 입주민들의 속삭임이 할머니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항상 자식 자랑만 화제가 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우리 자식은 대기업 다니는데 말이야. 명숙 씨 아들들은 무슨 일해? 한 친구가 자랑을 늘어놓을 때마다 할머니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랑만 하는 걸까? 할머니는 점점 대화에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명숙 씨의 막내딸 정희가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지? 여기는 좀 어때? 정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반겼습니다. 그러나 정희 씨의 방문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정희 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던진 것입니다. 넌 그런 조그만 회사 다녀서 결혼이나 할 수 있겠니? 정희 씨는 이 말을 듣고 매우 당황해했죠.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잖아요. 언젠가는 결혼하겠죠. 할머니는 참다 못해 옆집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연주 엄마, 남의 귀한 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옆집 할머니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의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딸이랑 사위는 대기업 다니는데 얘들도 결혼하는데 돈 많이 든다고 징징대는데 정의는 얼마나 힘들까 걱정돼서 말해본 거예요. 딸과의 대화 후 할머니는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명숙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죠. 딸이 떠난 빈자리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할머니의 마음을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명숙 할머니는 점점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에 부풀어 있던 시간이 이제는 지나간 일처럼 느껴졌죠. 매일 격식을 차린 식사를 해야 하고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친구들의 대화는 할머니에게 점점 더 큰 스트레스를 주었으니까요. 이런 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할머니는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실버타운의 헬스장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운동이라도 해서 기분 전환을 해야지. 할머니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헬스장에 도착한 할머니는 또 다른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네.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운동기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활동적인 운동을 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이 많은 운동기구가 있다 한들 무엇을 할 수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실버타운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입주민들이 자신을 향해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할망구는 아직도 후줄근한 옷만 입고 다니네. 명품 하나 없는 거 보니 자식들이 신경도 안 쓰는 모양이야. 그 말들은 명숙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남을 평가하는 걸까? 할머니는 오늘도 한숨을 쉬었죠. 하루는 명숙 할머니가 실버타운 내 동아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요리하는 동아리는 재밌을 수도 있어. 한번 참여해보자.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모임에 갔습니다. 그러나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동아리 모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명숙 씨에게 관심이 없었죠.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명숙 할머니는 결국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평가와 비난을 느끼면서 할머니는 외로움을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크게 아픈 날이 있었습니다.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할머니는 의료진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실버타운의 의료진은 무책임하게 대처했죠. 저희가 의사는 아니라서 간단한 진료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약국에 가보세요.
명숙 씨는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멀리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들아, 나 좀 도와주겠니? 아들은 급히 달려와 근처 도시의 병원으로 모시고 갔죠.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고 진료 후 할머니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버타운의 의료진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광고에서는 24시간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와는 거리가 멀었어. 할머니는 깊은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꼈죠. 며칠 후 명숙 씨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오랜 친구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긴 참 활기차 보이네. 주상복합 아파트는 명숙 씨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죠. 친구와의 대화에서 할머니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장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명수가 여긴 다양한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입주 비용도 실버타운보다 훨씬 저렴해. 그러네. 여기가 실버타운보다 훨씬 나아 보여.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명숙 할머니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껴져.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셰프의 음식도 매번 먹다 보니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메뉴라서 음식은 싱거워 맛이 없어. 할머니는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대충 만들어 먹는 집밥 먹는 게 낫겠어. 마을에 남은 집이 몇 안 되지만 그래도 그들이 편하고 말이야. 실버타운에서의 사람들과는 대화 주제가 맞지 않아 교류가 거의 없었으니 사람 많다고 외로움이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였죠. 여긴 그냥 지들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싫다 보니 집에만 있기 일쑤고 말이야. 결국 명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정말 떠나야겠어. 라고 말이죠. 김명숙 할머니는 마침내 실버타운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절차를 밟고 친구가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 준비를 마쳤죠. 실버타운에서의 마지막 날, 할머니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돈만 날리고 이게 뭐람? 그래도 여기서의 시간도 나름 의미 있었어. 겉만 번지르르 한 건 행복을 주지 않아. 명숙 씨는 짐을 싸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고향에 도착한 할머니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익숙한 풍경과 따뜻한 공기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차라리 여기가 훨씬 낫지. 고향의 집은 언제나 할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들판과 작은 텃밭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이사 준비를 마치고 새롭게 주상복합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었고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노인들만 모여 사는 곳보다 이런 곳이 낫겠어. 할머니는 설렘을 안고 아파트 생활을 시작했죠. 점점 주상복합 아파트에서의 생활을 제대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도 했죠. 할머니는 오래된 친구와 만나 대화를 하고 주전부리를 사먹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불편한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명숙 씨를 더 강하게 만들었던 거죠. 명숙 씨는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고 할머니는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해. 할머니는 아파트 단지의 요리 동아리와 산책 모임에 참여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루는 할머니의 막내딸 정희가 방문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실버타운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데? 좀 어때? 그래, 여기서 지내니까 차라리 훨씬 낫다. 요즘 참 정말 행복해. 정희 씨도 할머니의 평온한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렇게 김명숙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명숙 씨의 짧은 실버타운 경험 이야기는 실버타운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과 영감을 줄 것 같네요.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노후챙김이었습니다.